매주 금요일 2부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이죠. 와치독 시작하겠습니다. 짜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제 이름이 지금 너무 나쁜 소문이 났어요. 뭐죠 그게? 알파고 기자는 프로 불만러다. 프로 불만러다. 예. 정말 그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그런지 그런 나쁜 소문이 나왔네. 예. 자 그리고 나쁜 소문이지만 헛소문은 아니네요. 자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두 분과 함께 한 주간의 언론 보도들 또 주요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지금 이번 주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졌던 뉴스는 이겁니다. 검찰이 채널A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2박 3일 걸렸습니다. 먼저 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또 압수수색으로 뭘 확보하려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정상근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채널A 관련해서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네. 이 채널A의 한 기자가 이 어떤 이제 기업인에게 이철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이죠. 네. 이 사람에게 이 협박을 하면서 이 자신과 이제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 이런 압력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가족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네. 협박이었는데 이 관련해서 이 언론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이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네. 이 검찰이 이번에 채널A 쪽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던 것은 이 아무래도 검언유착 의혹이 가장 짙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녹취록이 있는지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 기자와 검사와의 이 녹취가 있는지 부분 그리고 그 채널A 간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전산 서버 그리고 사내 전자우편 자료 등을 압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검찰이 뭐 무슨 자료를 가져갔는지는 뭐 지금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 뭐 제가 알아온 바로는 핵심적인 자료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녹취록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 같고 이 다른 핵심 자료들도 이 채널A 측이 제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에 2박 3일 걸렸고 나중에는 네네. 합의하에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미 제출 방식으로 이미 제출 네, 방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게 그러니까 그 기자가 있었고 기자를 만난 사람은 그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있는 사람의 지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인을 통해서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네. 이건 저희가 이 와치독 시간에도 다 좀 다뤘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밝혀내야 할 부분은 그 녹취록에 담겨 있는 것들이 디지털 자료로 보관되어 있는지의 확인 네네. 아니면 핸드폰의 여부 그리고 거기에서 거론됐던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유력하게 거론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게 가장 좀 의아한데 네. 이 검찰이 이 녹취록 혹은 이 통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채널A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네. 일단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이 이달 초니까 뭐 지금 한 달 정도나 지난 시점이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거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하면은 뭐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문제 아니었나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감찰도 지금 검찰에선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고 다만 뭐 이제 인권 관련 부서에서 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이 한동훈 검사장 등의 핸드폰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이에요. 네. 압수수색의 뭐 방법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차츰 보겠고요. 먼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다. 그리고 취재 관련해서는 31년 만이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오 기자는 이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어요? 압수수색 솔직히 말하자면 이 시민 단체가 가서 고발했잖아요. 예. 고발할 거는 왜 한 달 기다렸을까라는. 검찰에서? 예. 고발 시점과 압수수색 시점이 너무 좀 차이가 길다. 예. 차라리 할 거라면 미리미리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뭐 증거 소멸 의혹도 좀 제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네. 일단은 너무 고발할 내용이었으면 고발할 거 무슨 사건이었으면 미리미리 고발해야 되는 거를 기다리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물론 언론사에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이미지로 봤을 땐 너무나 나쁜 거고 네. 그 언론의 탄압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이번에 압수수색의 내용이 그 언론사에서 나온 어떤 사설이 한국의 고위급 정치인을 비판한다는 네.
아니면 무슨 고위급 정치인의 비리 내용을 폭로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온 거 아니고 이제 기자와 어떤 재수인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사람 사이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대화가 이어갔다는 건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한 그 언론사적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대응이 안 나와서 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언론 단합으로 보기에는 좀 약간 멀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널A 기자들과 이 검찰과의 대치가 있었습니다. 네.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아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또 한국기자협회도 이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다 이렇게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 네. 정상훈 기자는 이게 사실 그 취재라는 행위가 가끔은 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좀 모호한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뭐 하지만 뭐 언론의 취재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설령 좀 불법 여부가 있다라고 해도 저는 좀 언론이 보호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기자는 이제 취재원의 신변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취재한 자료는 또 지켜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네. 여기에는 좀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이 해당 취재의 목적이 공익적이어야 한다라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한 이 기자가 이 취재 도중에 이제 침범할 수 있는 법의 영역이 적어도 이제 강력범죄여서는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 채널A 그 이동재 기자의 취재 같은 경우에는 이 녹취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좀 측면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당신 가족들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네.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뭔가를 내놔라라는 취재가 공익적일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이런 언론의 행태를 뭐 고발하고 또 처벌을 하는 게 또 공익에 가깝다라고 보고요. 선배님 제 보기에는 이 취재의 내용이 공익적이다는 그 해석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여기서 더 심각하다고 보는 문제가 뭐냐면 예. 취재의 방식이에요. 기자는 가끔씩 취재하려고 뭐 예를 들면 뭐 도박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프로포필 파는 아저씨들은 얘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바람직 않은 대화들 이어가가 있지만 그때는 그 기자가 직접적인 가해자로 변질하지 않거든요. 예. 이 녹취록을 보시면 협박이 있어요. 기자는 앞으로 가서 취재할 때 야, 너 이런 얘기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는 말로 뭐가 달라요? 협박 자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건 취재를 보기에는 좀 약간 어렵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 취재가 공익적이다 한다. 내용의 해석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방법은 누구나 다 뻔하는 방법이에요.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취재를 넘어선 협박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일 테니까 이거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공익적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려면은 일단 이 기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정보를 입수하고 예. 그다음에 그 부분이 뭔가 좀 그 실제로 그거에 관련된 취재를 했을 때니까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실제로 입수를 해서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차원의 취재였다면은 뭐 이 부분은 공익적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하는 방식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네.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족이 다치지 않게 하려면 내놔라 이런 방식이었던 거니까 이거 취재를 이제 공익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그 채널A 동료 기자들이 이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막아서서 2박 3일까지 걸렸고 거기에서 또 검찰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이미 뭐 협력 이런 방식으로 네네.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거기다가 한국기자협회는 이게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다라는 논평까지도 냈는데 이 동료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 뭐랄까요. 좀 취재의 자유라는 큰 말에 숨어가지고 뭐 네. 디테일한 좀 문제가 있었던 행위들을 지금 감추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언론이라는 게 이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이제 그 갖춰져야 되는 건데 네. 이번 행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언론의 자유라는 테두리 안에 좀 묶어놓는 것은 좀 이상한 대응이었다고 보고 이 채널A 기자협회는 물론 이 한국기자협회의 성명도 좀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한겨레 출신 선배인데 왜 이런 성명이 나오는지. 제가 끝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 뭐냐면 채널A 동료 기자들이 끝까지 이렇게 대치를 했다면 그러면 우리도 좀 약간 설득시킬 수 있게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약간 내부적으로 네. 이런 억울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동료 기자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으로 좀 더
여론을 가라앉을 수 있게끔 예. 뭔가 내부적으로 정보를 우리한테 공유를 했으면 우리도 아마 직접 거기에 가서 우리도 직접 검찰이랑 대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채널A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밝히던가 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그냥 이건 언론 탄압이다라고 막아서는 그 문제가 있다. 이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협박을 통해서 지재가 안 되거든요. 네. 사람한테 칼을 꽂아주고 야 얘기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지재가 안 돼요. 그걸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혀도 일종의 칼이거든요. 예, 예. CNN이나 BBC에서 채널A 기자의 협박 같은 사건이 일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아요. 아. 이거는 거모가 여성이었으면 이렇게 거모가 남성이었으면 그러면 외삼촌으로 부르겠지 그런 얘기로 비슷하니까 질문 자체가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런 식으로 지지하진 않았죠. 여기서도 지금 BBC하고 CNN 특파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쪽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알파고 기자의 그 얘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 기자의 돌발적이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돌출적인 행위고 범죄인데 이게 만약에 채널A 쪽에서 지금 다 전면적으로 함께 동료의식을 발휘해서 이렇게 막아서니까 이게 마치 그냥 그 전체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까지 지금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실 이 채널A 기자들이 뭐 어떤 뭐 동료 의식에서 혹은 뭐 취재한 자료들을 그거에 한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가져가면 뭐 다른 것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막아섰다라고 뭐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 관련해서 이 채널A가 계속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반면에 이제 그 채널A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가가지고 이것은 뭐 취재윤리 위반이 맞다, 이 개인의 뭐 일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이미 뭐 회사 사장 차원에서 그렇게 뭐 결론을 낸 사안인데 뭐 이거를 뭐 지키겠다고 다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그 압수수색까지 막고 좀 그런 방식이 좀 옳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취자 김홍섭님, 이번에 채널A는 취재를 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5309님, 지금 검언 유착을 수사하는 것인데 이걸 검찰이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특검이나 공수처가 신설되면 그곳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2353님, 관련 보도가 나가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제야 압수수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증거 없애라고 시간을 준 것 아닐까요? 이번 압수수색 쇼는 아니었을지요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MBC 압수수색도 신청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왜 신청했는지는 참 모르겠는데 그 MBC에 뭐 무슨 혐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법원이 또 왜 영장을 기각한 건지 지금 이게 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MBC가 이제 채널A와 검찰 유착 의혹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이 취재는 좀 분명히 공익적 목적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채널A를 압수수색했으니까 뭐 MBC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라 뭐 이런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채널A 기자와 또 검사장 이 둘을 민원연이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을 지금 한 상황이에요. 네네. 어떤 의혹이 있고 어떤 걸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보실지 두 분께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파고 기자부터. 저는 이제 여기서 기자분이 여기서 개인적으로 희생되고 사실 이거는 그 위에서 위계 질서를 내려오는 거라면 빨리 그 불쌍한 기자분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고.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 그러면. 예. 네. 왜냐하면 한 명의 인생이 이제 좀 흔들리게 되는데 아니요. 그냥 한 명 기자의 잘못된 윤리의식으로부터 발생된 일이라면 그러면 그 기자분이 빨리 직접 나서서 자기 잘못을 자기가 정산하고 다음에는 하나의 회사의 이름을 이미지를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상훈 기자는요. 이 사건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이제 검찰이 특정 언론과 유착을 해서 이 특정인에 대한 여론을 몰아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는가. 네. 그러니까 이것은 좀 검찰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일이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또 총선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까지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밝혀져야 될 핵심으로 보이고 이 두 번째는
문제는 이 채널 A 데스크가 이걸 알고 있었느냐? 이 만약에 알고 이 조직적 지시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건 좀 언론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작기관 같은 좀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재승인 기관이건 뭐건 이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은 특히 이제 뉴스를 하지 못하게 좀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외신 기자와 함께 와치독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조주빈의 박사방에 70만 원을 내고 유료 회원 가입을 시도했던 기자가 있습니다. 현직 MBC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게 드러났는데 이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MBC는 이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방에 70만 원 돈을 건넨 기자가 실제로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습니다. 네, 70만 원을 보냈고 네. 그 해당 기자는 이것이 취재 목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예. 하지만 이제 취재를 했다는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해당 기자는 당시 취재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경제부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좀 거리가 좀 먼 부서에서 경제부에 네. 있으면서 박사방 취재를 했다고 해서 70만 원 보냈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MBC 데스크 누구도 그런 취재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는 게 여기까지가 지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 주제를 조금 더 오래 다뤘어야 되는데 지금 막판에 나와가지고 저는 진짜 이거는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이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6년 동안 특파원 시절이었을 때는 그 아시아 각국을 다 돌아다녔는데 네. 예를 들면 뭐 방글라데시하고 미얀마 접촉 지역에 있는 학살 지역에 갔어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학살 당했어요. 네. 아니면 미얀마 남부에 있는 테러 캠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이상한 장소에 들어갔다 나갔는데 네. 이 일부 취재를 글로 남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기사를 쓰면 왠지 무고한 사람들 피해를 볼까 봐. 근데 제 컴퓨터 아직도 사진들이나 네. 글을 쓰다가 말았던 그 보도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물론 지금 경제부에 있었다는 거 제가 몰랐는데 네. 근데 이분이 진짜로 그 기사를 쓰려고 이걸 했다면 조금이라도 그 증거가 남을지도 몰라요. 그럼 네. 그걸 빨리 보여주고 이렇게 이미지가 진짜 더러운 이 분위기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고요. 제가 증거가 하고 없다면 그냥 망했죠 뭐. 근데 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 기자가 취재를 할 때 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딱 서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네. 근데 뭐 본인이 어떤 뭐 특종 욕심을 가져서 내가 경제부에 있지만 저기를 발견했고 여기를 한번 취재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죠.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보고 없이 자신의 돈으로 일단 이 상황을 먼저 파악하겠다라고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후 보고는 있어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진짜 실제로 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회사가 얘기했어. 알파고 빨리 필리핀 남부에 가서 거기 이제 그 내전이 이제 곧 끝나가기 직전인데 네. 거기 그냥 분위기를 쓰고 와. 저는 필리핀 남부에 갔어요. 그냥 분위기를 쓰고 갔는데 욕심 나왔어요. 야, 여기는 테러 집단이랑 한번 접촉을 해와서 그냥 기사를 써볼게. 그거는 지시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시민 테러 조직들이랑 접촉을 하고 있는 시민 단체들이랑 어떻게 돼서 연락을 해서 그 시민 단체를 통해서 테러 캠프에 들어가고 쭉 걔네들이랑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있었고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시민 단체에 끼어 들어가니까 네. 이 기사를 낼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시해서 저한테 지시를 내려오는 기사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남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나 있다면 그 보도 파일 반 가지 썼는데 이제 마무리 못했다 아니면 사진이라든가 뭔가 있으면 그걸 빨리 제출하고 아니면 고해성사를 아니 어쨌든 알파고가 딱 얘기하는 거는 데스크는 어쨌든 알고 있었어요. 알파고가 그거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니었잖아요. 테러 캠프에 가라고 하진 그러니까 않았어요. 거기 뭐 디테일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겠지만 예. 어쨌든 그거를 취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건데 이 MBC 보도국에서는 이 사람이 이거를 취재를 한다는 그 자체를 몰랐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럼 차이가 빨리 있다고 고해성사를 보고.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게 사전이든 사후든 어쨌든 보고가 있어야 했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것은 이 취재라는 목적이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거죠. 지난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현지 기자들이 모인 익명의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들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 공유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거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제 경찰 수사도 이루어졌었고 네. 그 방에서 돌려도 보고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그랬죠. 근데 처벌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뭐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 경찰이 검찰이 송치한 게 총 12명이었는데 네. 기소된 사람이 1명입니다. 나머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그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뭐 기소하지 않겠다. 기소를 좀 유예하겠다. 뭐 그런 판단이 내려진 건데 네.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검찰의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그 어느 일간지에 이제 PD라든지 기자라든지 이제 PD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누군지 지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국일보가 관련자 1명을 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차승 기자 1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조선일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 말고 지금 총 12명 중에 지금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거를 아직 모른다는 게 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그런 방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MBC 기자가 어떻게 된지 지켜봅시다. 이거 MBC 자체 조사하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이제 그 취재 과정 프로세스가 있는 거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뭐 취재 목적으로 이제 몰래 들어갔다고 해도 어쨌든 범죄 행위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를 목격을 했다면은 사후 보고가 했었어야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은 취재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